네, 서영교 의원의 여의도 가족회사. 뭐 이렇게까지 불리기도 하는데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가족 한두 명을 이제 자기 의원실에 두는 경우는 보긴 봤었는데 서영교 의원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는 인턴으로 채용을 했고 친동생은 5급 비서관, 그리고 친오빠는 후원의 회계 책임자,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가 있을 때 고위 판검사들과의 술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부르기도 했었죠. 저 좀 약간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까면 깔수록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까면 깐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네. 같고요. 아까 해도 너무한다는 말은 정말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서영교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제 80년대 때 이제 학생 운동을 했고, 소위 말하는 정의를 외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갑질을 없애자. 네. 그리고 이러던 분이 바로 자신이 비판하던 얘기를 알고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를 저질렀거든요. 심지어 또, 표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옛날에 보면은 뭐 정책대학원 석사, 표절한 거 많았다. 그 다음에 이 표절의 한계가 뭐 너무 까다롭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면책하기 힘든 게 바로 서 의원께서 바로 이제 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갖고 공격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또 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입이 저는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요. 그 변명 내용이 계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한테 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한두 가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건 너무 총체적이고 그다음에 항상 자신이 앞장서서 비판했던 문제들이거든요. 자, 예. 서영교 의원의 남편 변호사는 재판 관계를 로비에서 잠시 만났을 뿐이지 술자리에 동석한 적은 없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이미 서영교 의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사위원까지 사퇴를 했는데 뭐 가족을 믿기 때문에 사실 뭐 돈 같은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가족이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쳐도 너무 많은 가족들을 이 보좌진에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예, 앵커께서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국민의 세금의 국고를 본인이 국회 의정 활동에 빼먹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딸을 인턴 채용한 것도 잘못되죠. 인턴이 이제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네. 1년에 10달치 월급을 주거든요. 한 1,000여만 원 넘게 되죠. 한 1,500, 1,500 가까이 예. 되는데 네. 그 인턴 하고 싶은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걸 공개 채용을 하고 딸을 거쳤다? 딸을 채용했다. 근데 그 딸이 받은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영교 의원이 후원금으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영교 의원이 딸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급된 월급을 그대로 본인이 쓴 거예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보좌관들한테 준 걸 후원금으로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남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했잖아요. 운전기사 역할을 많이 근데 했단 운전기사 되게 5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 예. 수정에는 아마 그 월급 차액을 후원금으로 아마 이렇게 또 지급받는 형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아이,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 오빠 하는 그것도 이 후원의 사무 회계 책임자로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어떤 돈이든 간에 국회의원 후원에 들어간 것도 공적인 도금이고 이렇게 나오는 돈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잘 빼돌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편의 해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네 가지 사례만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가족을 아예 고용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3일 전에 이제 백혜련 의원이 그 법을 이제 우리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아, 예. 그 이번 국회에서. 근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 다른데요. 결국에 일괄 보좌관을 그 국회의원에게 일괄로 지급을 합니다.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지역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아. 본인이 알아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네.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제도가 좀 다르죠. 예. 일단은 뭐 당에서도 문제가 커지니까 당무감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이미 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당무감사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당 지도부가 꼬리 자르기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서영교 의원 문제는 말 그대로 서영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 당차원의 문제죠. 뭐 지금 손혜원 의원도 김종인 지도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 정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정도의 내용이라면 공천 과정에서도 당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뭐 생각하는 게 일단 네. 정상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부에서 지금 어떻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점 당에서 파악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또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자, 오죽하면 오늘 한 언론에서는 이런 가족회사를 넘어서 시족사회라는 그 문구를 썼습니다. 제목에 가족보좌관 쓰는 여의도 시족사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서영구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백군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붓 아들을 비서로 채용을 했었고, 새누리당 문대성 전 의원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또 이제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도 본인의 딸을 직접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저렇게 많은 걸 보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게 관행처럼 했던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될 관행으로 네. 쉬쉬하면서 다 해왔던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보좌관들, 비서진들 그 월급에서 후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빼먹는, 돌려먹는 그것은 사실은 그 옛날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네. 친인척, 딸 자식을, 그 자식들을 갖다가 저렇게 채용하는 거, 친인척이 아니죠. 완전히 가족이죠, 가족. 예. 네. 동생, 딸, 아들, 예.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은. 근데 가족을 자기 비서진 보좌진으로 채택한 건 정말 후안무치한 거죠. 예. 결국에는 등록시켜 놓고 나오는 월급을 본인이 다 썼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뭐 품앗이라고 하죠. 우리 딸은 저기다 보내고 네. 저기 가족은 또 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국회의원직을 마치 이제 전리부처럼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이익 추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뭐 인성의 문제,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상당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것을 결국 이제 국가 돈을 이렇게 빼먹는 이와 같은 형태다 보니까 저는 저런 사례들을 최근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김지아 시인이 얘기했던 오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떠오릅니다. 오적이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 그다음에 군 장성, 고위 이제 공직자, 거기에 뭐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잡는 이를테면 이제 검사까지 이제 뭐 창조 경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 55, 100억, 뭐 125억 이렇게 돈을 수임료를 이렇게 해다 먹다 보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많이 이제 변했죠. 뭐 펜티엄 뭐까지. 그런데 문화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문화 지체 현상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뭐 관행 같은 것도 뭔가 이 정치 자금으로 해도 수수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잘못된 후진적 문화가 계속 터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죄의식도 없고 발각이 되면 나만 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화에 대한 개조, 네. 대쇄신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것이 이제 뭐 단발적으로 뭐 이루어지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과 몇 개가 이제 썩었다고 보는 거죠. 사과 몇 개만 잘라내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과를 담고 있는 전체 사과 상자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사실은 이제 체질 개선에 그야말로 당 전체의 문제라든가 국회 전체의 문제에서 국회의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와 같은 계기로 지금 삼아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이익 추구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특권과 내가 이만큼 무엇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특권 내려놓기에 시발점으로 이것을 좀 네.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알면서 지난번에 공천 문제를 얘기하는데 돌이켜보니까요. 당시에 서영교 의원의 공천 문제가 바로 이 남동생 문제 때문에 막판까지 됐었거든요. 될지 안 될지 예, 됐었죠. 근데 예. 이제 나중에 본인이 엄청 부탁을 하고 해서 중구의 정호준 의원만 공천을 못 받고 예. 서영권이 구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네. 근데 그때 또 문제가 됐던 윤우덕 의원이라고. 그렇죠. 딸 예. 채용해서. 근데 그 딸을 채용했던 윤우덕 의원을 사실은 그때 모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했어요. 예. 예. 근데 서영교 의원이 그 고발한 변호사한테 고발을 취하하라고 또 종영전화까지 했었죠. 전화했었죠. 네, 맞아요. 전화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시점이 본인이 딸을 채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저간의 사정을 다 알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또 원내 수석부 대표가 이 서영교 의원한테 뭐 별 문자 보냈대요. 문제 아니까 또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예. 네. 또 김광진 전 의원은 딸 채용할 수 있다라고 또 엊그저께 방송에 월급 안 준 게 문제라고 그러더만요. 또 그렇게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의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전부 짬짬이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봐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딸 채용 의혹했던 그 윤우덕 의원도 개인적으로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윤우덕 의원도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서영교 의원도 이런 과정을 갖다가 난관을 뚫고 공천 받아서 이번에 또 됐지 됐죠. 않습니까? 예. 서영교 의원은요 따지면 육관왕이고
딸의 로스쿨 문제까지 합치면 7관왕입니다. 7관왕. 예. 그래서 당에서 이번에는 김종인 대표께서 좀 늦었지만은 당무감사 철저히 해라. 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은 최소한 당에서는 출당 조치라도 해야 된다. 아. 그리고 국회의원들요,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이럴 때 국회윤리위원회, 국회에 있는 상설, 윤리상설특위 저기 해부하지 않고 뭐합니까? 여당 의원들도 자기들 같으니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우리 국민들만 멍들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 다 짬짬이 뺏쓰는데 여야 국회의원들 다 똑같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세금 빼쓰는 거는 물론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문성 문제입니다. 사실 의회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300명만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보좌관, 비서, 그다음 인턴까지 인턴까지 합치면은 9명에다 10명, 그러니까 3,000명이고요. 예. 그래서 국회 지금 입법사무처랑 국회의원 나면 그냥 1,500명입니다. 4,500명 규모입니다. 예. 뭐 이 얘기하면 갑자기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국회 등록이 4,500명인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내는 건 이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비교하면 뭐하냐면 미국 상원의 보좌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보 문제에 카트커에 대해서 거의 박사급의 전문가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잔심부름 하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왜 잔심부름 하는 사람이 되냐?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는 인인 척 그래갖고 또 이제 월급 돌려갖고 실제로 정치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발전 안 된 거죠. 사실 3,000명 정도의 인원이 전문성을 갖고 일한다면은 상당히 국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발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것만 아니면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서영교위원회 당무감사,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율례위원회의 회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게 될지, 아니면 그동안 이뤄졌던 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그 문제를 이 팔을 확 비틀어서 꺾을지, 근절을 할지, 한번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